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10월 4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다시 오르는 기름값이에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라는 표기로 많이 보셨을 유가는 지난 2월 이후 120달러를 두 차례나 넘어섰었는데요. 2020년 1월 3일 기준으로 76.08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110달러를 넘나들었으니 약 58%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주유소에서는 2,000원을 가볍게 넘어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었기도 했죠. 그리고 기름값이랑 오르면 오를수록 기름값만 오르고 차량에 기름 채울 때 오르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세상에 돈이 오고 가고 경제활동이 발생해 국가가 활력이 있으려면 정말 단순한 부분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에요. 모든 사람과 물건은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다시 이동하면서 일도 하고 쇼핑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지불하죠? 교통비로 대표될 수 있는 기름값을 지불합니다. 네, 기름값이 오르면 무언가가 이동하는데 지불해야 할 비용이 올라갑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재료가 들어가는 완제품은 아무리 국내에서 만드는 것이더라도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해오는 어마어마해진 기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기름값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 완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결국 기름값은 물가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세계 경제가 물가를 잡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에너지 가격인 기름값이 떨어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정 수준 물가가 올라 경기가 악화되면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 강력한 물가 상승과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물건의 가격이 너무 비싸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소비를 안 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면 기업들은 물건을 들여오지 않기 시작하죠. 그 결과 사람들이 기름값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앞서 얘기했던 이유에 반대가 되는 이유로 물건이 이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물가가 떨어질 수 있게 되죠. 제 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에너지 가격은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는 떨어지게 되고, 경기 침체 예상으로 떨어진 물건 가격이 결국 인플레이션, 즉 우리를 괴롭히며 심해지던 물가 상승을 잦아들게 만듭니다. 사실 바로 2022년 하반기의 상황이 그랬어요. 120불을 넘나들던 유가는 2012년 9월 30일 기준 79달러 선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강력한 물가 상승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필두로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물가 상승 그 자체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자 에너지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건 소비를 그만큼 안 할 테니까요.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도 마찬가지로 작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은 지난 2022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6%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확정되었고 기술적 경기 침체라고 했었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미국의 국내 상품 및 서비스 총생산이 늘어나지 않고 줄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그들의 상품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줄어서 그랬겠구나. 그럼 그만큼 물류이동도 줄었겠구나. 그럼 거기서 사용되었어야 할 에너지도 덜 필요했겠네. 그럼 에너지 가격 떨어지겠네. 그만큼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만이 아니라 어디나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신나 있는 것을 고통스럽더라도 강제로 줄여서 그 어떤 활동이든 덜하도록 만들어서 돈을 귀하게 만들고 물건 가격을 낮추는 과정 중 하나니까요. 이에 더해서 미국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석유를 늘리는 증산을 하고, 갖고 있는 석유를 시장에 푸는 전략 비축유 방출을 통해서 원유 가격, 즉 에너지 가격을 더욱 낮추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가 부담을 낮춰주려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복병 오펙 플러스가 다시 나섭니다. 오펙 플러스는 오펙이라는 중동 국가 중심의 석유 수출국이 모인 기구에 러시아, 베네수엘라 정도가 더해진 모임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자기들 땅에서 석유가 나서 석유로 판매하는 국가들 중에서 마음 맞는 곳들이 모인 모임이고, 이 모임에서는 자신들이 석유를 얼마에 얼마나 팔지 결정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제에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은 방향으로 말이죠. 바로 10월 5일 오펙 플러스는 석유 생산을 줄이는 감산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래 지난 9월 5일 오펙 플러스는 하루 약 10만 배럴 정도 감산할 것이라고 합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100만 배럴 수준 이상으로 감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하루 10배 이상의 원유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어떤 상품의 공급이 줄어들면, 시장이 부족해지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오르죠.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생산량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5%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10월 4일 바로 오늘 새벽 이야기예요.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을 금리 인상과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뼈를 깎아내가며 시장에 돈을 줄여서 간신히 줄여가려는 상황에서 기름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당연히 물가 상승이 잡혀가려던 분위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찬물을 끼얹는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방법은 더더욱 강력하게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유지할 수밖에 없거나 시도하게 될 거예요. 즉 경제와 투자 시장 모두에서 단기적으로 공포스러운 긴축 분위기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 수 있어서 오펙 플러스의 이런 감산 결정에 시선을 고정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언제 감산할지 말이죠. 물론 유가는 쉽사리 폭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가벼운 경기 침체 수준이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고 경제 상황이 힘든 중에 가격이 올라 부담되면 더욱 소비가 줄어 경기 침체가 심화될 뿐이니 길게 봐도 유가는 하락하려는 방향을 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방해받을 수 있다는 지점이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과 시장은 오펙 플러스의 행보를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석유 수출국 기구에 크게 러시아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가 10월 5일 기존보다 10배 수준인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가는 하락세를 멈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죠. 문제는 물가 하락이 필요한 현재 상황에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중앙은행들의 긴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모든 투자 시장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있는 후원자분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유나님, 이주님 감사드립니다.